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나노코박스 임상시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인 나노코박스의 비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임상시험은 대규모 임상 3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노코박스는 백신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신들이 백신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을 비교해서 임상시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볼 건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2010년 10월에 발행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역시 제조합 의약품은 역사가 오래되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제조합 의약품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소리죠.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건 역사적으로 안전성은 검증받은 플랫폼이라는 말입니다. 목차를 보면 1번이 요약입니다. 첫 문단은 배경 설명을 해줍니다. 생명공학 유래 단백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든 단백질들이 치료제로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세포를 사용하다 보니 원치 않는 면역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부작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제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약효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치료제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잘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 몸이 치료제에 대하여 적으로 인식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먹었는데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걸 면역원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몸에서 항체가 생성되는 겁니다. 심지어 항약물 항체가 나타나면 의약품의 효능은 없어집니다. 또한 원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약사가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는 면역원성 평가를 통해 면역 반응이 나타났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치료제의 경우에는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서 방어하면 안 되는데요. 백신은 어떤가요? 백신은 바로 그 항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치료제도 단백질이고 백신도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치료제는 우리 몸이 제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백신은 우리 몸이 제거해야 하는 항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우리 몸이 적극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치료제에게 항약물 항체가 나타나면 효능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백신의 입장에서는 항약물 항체가 나타나면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난 거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같은 면역원성이라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제는 면역원성을 잘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고요. 백신은 면역원성이 높아야 좋은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몸이 잘 받아들여야 하는 약물이냐 아니면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야 하는 약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면역원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백신 임상시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백신의 면역원성이 높으면 예방 효과도 높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중화항체를 많이 만들면 코로나에도 덜 감염되겠죠. 그러면 백신 임상시험을 할 때는 면역원성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방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는 결국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면 코로나에 정말 감염이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한 측정입니다. 그래서 면역원성이 아니라 예방 효과를 측정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면역원성이 높으면 예방 효과도 높겠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시험을 볼까요? 노바백스 말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있는데요. 내년 2022년 상반기에 개발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른 백신들보다는 개발 속도가 1, 2년 늦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발 속도가 늦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먼저 출시된 백신을 접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시험은 바로
면역원성 비교 임상입니다. 예방 효과가 아니라 면역원성을 측정합니다. 면역원성은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수행된다고 하는데요. 비교 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요. 면역원성은 거의 예외 없이 비교 시험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임상 3상이니까 대규모 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신 임상 시험은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진행합니다. 유효성, 면역원성,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이 유효성은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새로운 백신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백신 유효성, Vaccine Efficacy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Vaccine Efficacy는 무엇을 평가하는 것이냐? 코로나 예방 효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방 효과가 있어야 백신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백신은 면역원성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예방 효과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백신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 생성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항체가 생성되면 예방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그런데 항체가 생성된다는 사실이 곧 예방 효과도 있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있는지도 반드시 따로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면역원성도 효능 지표라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인 효능 지표는 바로 여기 있는 유효성이라는 것이죠. 면역원성은 바로 이 유효성까지 도달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이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면역원성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유효성도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 백신이 시판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예방 효과를 입증하면 될까요? 우리는 Vaccine Efficacy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병에 걸리지 않는 피험자들을 모읍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건강한 사람들이죠.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백신을 투여받는 그룹과 위약을 투여받는 그룹으로 말이죠. 그리고 예방접종을 합니다. 백신 그룹은 실제로 백신을 접종받고요. 위약 그룹은 생리식염수를 접종받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백신 그룹과 위약 그룹을 비교합니다. 이때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백신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적을 때 그 백신은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펴본 화이자 논문에서는 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Vaccine Efficacy 95%가 있었습니다. 화이자는 이 데이터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Vaccine Efficacy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미 허가받은 다른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으로 질병 발생률이 매우 낮을 경우입니다. 이러면 유효성을 통해 백신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수많은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면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죠. 어느 정도 집단 면역에 가깝게 다가가면 코로나 감염자도 감소할 겁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려면 충분히 감염자가 있어야 하는데 몇 명 없다면 데이터를 분석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Vaccine Efficacy 방법을 사용하기 힘든 이유가 이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들로 인해 광범위한 접종이 이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체 수단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